충남에서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천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충남도가 주요 동선 등을 발표했습니다. 충남도는 국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중국 교류단체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13만 개는 모두 도민에게 공급합니다. 대구와 충남으로 가는 시외버스 운영이 일시 중단됩니다. 각 지역 전통시장 5일장과 공공시설 운영도 중단되고 방역 소독이 강화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에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당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박서영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헬로티비에서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한범호 기자, 이 확진 환자는 모두 천안 거주자라고요? 네, 먼저 천안에 사는 47살 여성이 25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긴급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여성은 24일 발열 증상을 보여 천안 충무병원의 외부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진료와 검사를 마치고 자택에서 격리 중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현재는 국가격리병원인 천안 단국대병원 음압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과 접촉한 사람은 지금까지 1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 4명, 회사 직원 12명으로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또 25일 오후에는 역시 천안에 사는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업은 운동강사로 알려졌습니다. 충남에선 지난 21일 계룡으로 파견 온 공군 중위에 이어 세 번째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건데요. 지역 주민들의 감염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클 것 같은데요. 2번째 확진자와 관련해선 이동 동선도 함께 발표가 됐죠? 네, 우선 확진자가 진료를 본 천안 충무병원과 관련해선 선별진료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병원 본가는 이동 동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진술에 따라 확인된 동선은 23일 미용실과 부동산, 24일 병원과 약국 등인데요. 모두 천안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충남도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추가 동선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요. 조사가 마무리되면 확진자가 다녀간 곳과 접촉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관심이 쏠리는 것이 감염 경로입니다. 2번째 확진자의 경우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여성이 감염됐는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브리핑에서 양 지사는 여성이 대구나 경북, 중국 여행 경험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신천지와 직접적 연관성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이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는 이틀에서 3일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감염 경로, 이동 동선 등에 대해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나오면 브리핑을 통해 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국내에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인데 이에 따라 충남도가 추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우선 충남과 대구를 오가는 시외버스 운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신천지와 관련해선 교회와 부속기관 모두 방역 후 폐쇄하고 활동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내 신천지 관련 단체는 4개 교회, 신도수 4,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도는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중국 교류단체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계획도 보류했습니다. 대신 마스크 13만 개 등을 모두 도민에게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관련 대책도 내놨는데요. 충남에는 앞으로 1,100여 명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도는 이들을 공항에서부터 임시보호시설까지 자체 차량이나 임차버스 등 별도의 운송수단을 통해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을 대학 기숙사로 우선 수용하고 국내 학생은 인근 숙소로 옮기는 방안도 대학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우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구급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을 위한 안전조치도 마련됐습니다. 대원들은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보호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는데요. 보호복을 착용한 구급대원을 보고 놀라시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이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을 보고 혹시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거 아닌가 걱정을 하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보호복이 어떤 옷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입는 건지 소방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소방서 119 국대장입니다. 네, 지금 옆에 보호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있는데요. 이 보호복이 어떤 옷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 119 국대원이 이러한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하시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이 복장은 고글, N95 마스크, 보호복, 장갑, 덧신으로 이루어진 5종 세트로 D형 보호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복을 입는 이유가 어떤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저희 대원들이 활동할 때 감염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착용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민분들이 길거리에서 이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분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이 보호복 어떤 상황에서 입는 건가요? 이 보호복은 코로나 의심 환자 이송할 때도 당연히 착용을 하지만 그 위에 저희가 사전에 문진을 통해서 고열, 폐렴의심, 기침, 오한 등의 증상을 발견한 경우에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대원이 이런 보호복을 착용하고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은 꼭 이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을 목격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대원들이 거의 대부분의 출동에 이런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 119 대원이 보호복을 입고 이송을 한다고 해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민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저희 119 구급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만전히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보호복에 대한 궁금증 알아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어느 곳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선 따뜻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시민들끼리도 서로를 도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물결이 SNS에서 일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힘내요 대구라는 문구가 적힌 해시태그를 달고 사진을 공유하며 응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역 현장엔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각종 후원 물품을 보냈고 기업과 연예인들도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오늘 또 많은 기관단체에서 따뜻한 온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와주신 의료진과 군 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주민들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한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이번 달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본인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월세를 받을 수 없었다며 1,300만 원의 수입을 포기한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한 상인이 시장이 폐쇄돼 과일을 못 팔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기꺼이 사겠다는 댓글들이 잇따랐습니다. 한 식당은 음식값을 돈 대신 마스크로 받고 이를 기부하는가 하면 세차장에선 생업으로 운전을 하는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차량을 살균해주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 위기를 헤쳐나가는 대구 경북과 곳곳에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 다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기운을 잃지 말고 힘을 내셔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응원합니다. 국민 모두가 여러분들을 다 감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부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청기를 유지하셔가지고 꼭 이런 사태 서로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예, 대구 시민들 다 힘내세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박서영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박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서 송화급 이주단지에서 16년째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신 우리 당진 시민들, 당진시청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8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6년 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시작했고요. 이제는 공산주의 멸공, 주체사상 필멸, 그리고 급진 다문화, 급진 페미니즘 저지, 그리고 가짜 난민, 불법 체류자 육성 정책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책도 쓰고 언론 활동, 전국적인 강연 활동, 그리고 유튜브 방송 활동도 하면서 지금은 태극기, 애국 집회, 국민 대회에서 연사로 서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보람 있는 많은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께서 나라가 위기니 이제는 제도권에 나가서 더 높은 차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미약하나마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서영이라는 인물 자체가 최대의 강점입니다. 젊고 그리고 예쁘고 부정부패와는 똑부러지게 싸우고 우리 시민들은 꼼꼼하게 챙기는 당진 최초의 여성 후보입니다. 오랜 법률 봉사 활동을 해오면서 그러한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러한 청렴한 인물. 그러다 보니 젊은 대학생부터 여성 약사님들까지 제 선거 명함 사진만 보고도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가 위기인데 왜 아스팔트에 나와서 현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가. 그러나 저 박서영은 6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동성애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우리 시민들과 함께 싸우며 아스팔트에서 절규하며 싸워왔습니다. 부정과 부패는 공산주의의 온상입니다. 현 정권도 부정과 부패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시민들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네. 첫 번째가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9명, 초저출산 국가. 이것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제 아무리 개발을 하고 복지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해서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든다 해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이 없어져 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릴 지경인데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대 해결책은 바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악법과 정책들을 폐지시켜야 됩니다. 급진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 젠더 정책 폐지, 이러한 것들을 폐지시켜야 헌법상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이혼율에 따른 재혼 가정과 그 자녀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입법과 정책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중국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진시의 경우 바람의 방향이 바다에서 내륙 쪽으로 부는 것과 그 반대의 경우가 6대 4입니다. 봄에 부는 황사처럼 중국발 오염 물질이 당진시를 강타하고 있는데도 현 국가와 시민단체는 말이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 피해자인 당진시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라고 불리는 태양광 역시 대대적인 허가를 해주고 있지만 그 시설이 낙후됐을 때 그 낙후된 시설의 처리나
그리고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당진에서 만들어진 그 전기의 수요자인 인천과 서울 사용자들에게는 전기 요금을 더 많이 받고 피해자인 당진 시민들은 그 전기 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로 평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의정 경험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진시와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발생한 가운데 두 관할 자치단체가 대응 과정에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대전시가 관내 확진자의 세부 이동 경로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알린 반면 충남도는 이러한 내용을 도민은 물론 언론 측에도 알리지 않다가 뒤늦게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정구 충남도 저출산보건실장은 지난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계룡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은 대구 군부대 소속 A 중위의 조치 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선 구체적인 탑승 기차편과 버스 번호, 이용한 식당 상호명 등이 공개됐고 총 82명의 접촉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확진자 발생 당일 한 차례 해당 확진자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지만 업체 불이익과 질병관리본부의 요청 등을 이유로 버스 번호와 식당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기도와 대전시, 충북도 등 타 시도에선 구체적인 상호명을 비롯해 이용한 교통편의 세부 내용까지 공개하고 있었지만 충남도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나서야 밝힌 셈입니다. 또 청주와 세종, 대구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충남을 방문한 역학관계와 도내 신천지 관련 현황 등도 충남도 측에선 이날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전시의 조치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각종 민원의 단초가 됐습니다. 대전시는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 홈페이지에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는 도내 확진자가 발생한 당일과 타 지역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충남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도 감염병 예방 수칙을 담은 문자만을 전송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룡 등에선 시 측의 문자를 받았지만 도 측에선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 이정구 실장은 역학조사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최대한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제대로 파악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했고 업체명 등과 관련해선 질본 측에서 하지 말라고 요청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정치권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외치며 여성과 청년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은 여성, 청년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남성과 50세 이상의 벽이 단단해지고 있는데요. 정당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정치 참여는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 주거 같은 여성, 청년 문제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청년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기준 충남 11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 중 여성은 22명입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까지 한 달 이상 남아 여성 후보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대와 30대 청년 정치인 찾기는 더 힘듭니다. 여전히 유리천장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충남에서 그동안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과 30세 미만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여성과 청년 인재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아마 비례대표엔 여성과 청년의 공천 신청자가 늘지 않겠냐고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도한 비용이 드는 선거제도와 청년 육성 시스템이 부족한 게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 5일장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해 임시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읍, 광천읍, 갈산면에 있는 전통시장 3곳의 5일장은 다음 달 4일까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상간의 개별 점포는 정상 영업합니다. 군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점가에 살균제를 배포할 예정이며 일주일에 한 번 전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서관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25일부터 16개 도서관을 휴관하고 성환도서관과 공주도서관 등 3곳은 26일부터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들에겐 문자와 전화, 안내문을 통해 휴관과 재개관 일정을 수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휴관에 따라 도서관 프로그램 등 각종 행사도 모두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대출도서 반납은 24시간 실외 반납함을 이용하도록 하고 기한도 일괄 연기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전기 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는 충남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확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연료전지와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의 비중을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반면 현재 74%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 비중은 20%로 낮출 예정입니다.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홍성과 예산, 청양이 2도, 당진과 서산, 태안이 3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10도, 서산과 태안이 11도, 홍성과 예산이 12도, 청양이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는 실내 건조로 하는 게 좋겠고요. 세차는 급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금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단합해서 잘 극복하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이럴수록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개인 위생 관리를 준수하시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 대구, 경북 있는 분들 힘내십시오.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화이팅합니다.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길에도 잘 마음대로 못 나오고 많이 힘든데요. 대구 분들도 힘 많이 내셔서 잘 극복해서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구가 고향인데요. 모두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구 화이팅! 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평소보다 개인 위생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더 신경 써주시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